여성 3명 그룹이 딱 내 앞에 자리에 앉아서 얘기 내용이 잘 들렸다. 내 정식 간호사 시험 붙었다. 진짜 우야노. 실은 내도 남자친구 생겼다 안 하나. 장난 아니다. 그러면 둘 다 소원이 이뤄진 거네. 제가 경상도 여잔데 저렇게 하면 다굴당해요. 자, 다음 이야기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는 말일지 하는 말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쇼와 50년, 그러니까 1975년 전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쿄 근교의 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희 조부모께서 계셨던 집은 오래된 농가였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니고 집만 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 부지를 원형으로 감싸듯 1m 정도 높이의 흙이 쌓여 있고 그 주위를 삥 둘러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집 부지에는 안채, 곶간, 헛간 그리고 새 2랑 정도의 텃밭도 있어서 원형 흙담의 총 지름은 약 60m 정도가 아니었나 합니다. 둥그런 흙담에 딱 한 곳만 5m 정도 허물어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곧 출구였습니다. 출구에서 안채까지는 30m 정도의 앞마당이었고 오른쪽에는 커다란 곶간이 서 있습니다. 그 곶간 있는데 흰색 똥개를 키웠는데 이게 틈만 나면 짖는 멍청이 개라 뱀을 보고 짖는가 하면 커다란 사마귀를 보고는 개거품을 물고 도망치는 뚱딴지 같은 데가 재밌어서 다들 귀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여름날의 일입니다. 뒷마당에서 안채 오른쪽으로 돌아 나왔는데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주위 분위기가 단숨에 변한 겁니다. 안채 오른편엔 야트막한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넘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곳으로 나온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주위 풍경은 같았지만 햇살의 세기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갑자기 쨍 하고 내리쬐어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 눈을 뜰 수가 없을 것 같은 여름 불볕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귀가 터져라 맴맴 울리던 매미 소리도 갑자기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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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몹시 작아졌습니다. 이상한 감각을 느낀 채 눈앞에 있는 출구, 담이 없는 부분, 그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위화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출구엔 옆으로 끌어서 여는 타입의 철로 된 울타리 같은 문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로 된 문짝이 마치 여다지 문처럼 안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어라? 언제 저런 나무 문을 단 거지? 라고 생각하며 집 앞으로 걸어 나오다 거기서 그걸 보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커다란 것이 느긋하게 걸어오는 걸 보고 당황해서 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본 순간 들켜선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걷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 말을 키우는 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일본식 옷, 하카마를 입은 남자가 사초로 엮은 삿갓 같은 걸 쓰고 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사초로 엮은 삿갓. 하카마는 뭘까? 하카마는 바로 이렇게 생긴 옷입니다. 약간 사무라이 느낌? 약간 은옷 느낌? 이누아샤 느낌? 신기한데요? 요런 스타일. 여자는 이런 스타일이고 남자는 좀 재팬 스타일. 아무튼 이런 남자가 말 위에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어휘력이 없었으므로 국민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까만 출석부를 펼쳐서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어린 마음에 경고를 울렸던 건 말의 크기였습니다. 흙담의 높이와 비교해보고 그 크기를 알았습니다. 10년도 더 지나 승마를 해봤을 때 말의 키를 본 후 그게 평범한 거라고 알았지만 그땐 괴물처럼 크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뒤를 돌아봐도 들키지 않도록 쭈그려 앉은 채 오른쪽으로 움직여 말의 등, 꼬리 그리고 그 위에 걸터 앉은 몸집이 작은 남자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위는 내리쬐는 햇빛으로 색을 잃어 반쯤 세피아 색이었습니다. 세피아 색이 뭘까? 세피아 색은 약간 요런 색이라고 합니다. 약간 덩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피아가 오줌 필터로 유명해요? 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주위는 내리쬐는 햇빛으로 색을 잃어 반쯤 세피아 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집에서 키우는 개가 떠올랐습니다. 저런 게 있으면 엄청 당황해서 짖어댈 텐데. 개를 찾아 눈길을 돌리니 이럴 수가. 개집 안에 들어가 이쪽을 보는 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겁먹은 눈으로 떨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의 모습이 사라지고 개의 이름을 부르려고 일어선 그 찰나 쏴악 하는 느낌으로 색과 소리가 되돌아왔습니다. 눈에는 나무들이 지는 초록색이 비치고 귀에는 맴맴하는 매미들의 소나기 같은 합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달려서 문이 있는 데까지 갔지만 공도까지 50m 정도 되는 주위에 큰 나무도 없는 한 줄기 길에는 말은커녕 움직이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문은 철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에 문을 열어둔 적이 없었지만 어째선지 열려있는 채였습니다. 덜커덩 하는 소리가 들리고 개가 개집에서 나와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겁에 질려 어색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쩐지 그 개가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열심히 어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말이 있었어 라고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뭐냐? 갑자기 뭔가 그런 과거의 세계와 연결되는 그 뭔가가 열려가지고 아니면 그 글쓴이 본인이 과거 시대로 갔다든가 그렇게 시공간이 얽히면서 기묘한 경험을 했던 그런 썰 같아요. 그냥 꿈을 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충격을 먹은 거야. 말도 처음 보고 그 옛날 옷을 입은 사람도 처음 보니까 그 순간이 엄청 막 세피아색으로 막 딱 보이지 않았을까?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 괴물처럼 보였다니까. 짱구 극장판 중에 비슷한 거 있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뭐요? 알려주세요. 겁나 슬픔. 그 스포하지 마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나 보려고 했는데.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 뭐 이건가요? 2002년 20년 전 영화인데 20년 전 영화인데 10기야. 레전드다. 얼마나 해먹는 거야?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눈물 난다고요? 스포 금지. 방송 끝나고 볼라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말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이라는 괴담입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에 참배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관한 이야기. JR 순환선의 어느 역에서 탄 여성 3명 그룹이 딱 내 앞에 자리에 앉아서 얘기 내용이 잘 들렸다. 이번에 간 무슨 절, 그 소원 진짜 이루어지더라. 내 정식 간호사 시험 붙었다. 진짜 우야노. 실은 내도 남자친구 생겼다 안 하나? 장난 아니다. 그러면 둘 다 소원 이루어진 거네. 실은 내도 해외 유학 갈 수 있게 됐다. 그 절 효험 진짜 굉장하다. 다른 애 그 소원은 어떻게 됐나? 그 자리에 없는 친구 이야기로 옮겨갔는데 간호사 시험 붙었다는 애가 소근소근 땡땡이 입원했다. 칸이 망가져가. 이제 겨우 면회 가능하게 됐다 카던데. 내 지난번에 병문안 갔디. 근데 살이 말도 안 되게 빠져가 딴 사람 보는 것 같았대. 걔 말고 다른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있잖아, 걔 그 소원이라 하면 가가 옛날부터 내 살 좀 빼고 싶다 노래를 불렀었다 아이가. 말인즉슨 그 친구는 4명이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입원을 했다고 한다. 이제 3년 정도 전에 경험한 전철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 절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딱 하나만 구체적으로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모양인데 혹시 그 친구는 그냥 살이 빠지고 싶다라고 빈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는 마침 그 절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는 막연한 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구체적인 소원을 딱 하나만이라니 어려운걸. 게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소원을 빌 수가 없어졌어. 자, 여기까지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 이야기였는데요. 약간 그거 비슷하네요. 그 원숭이 손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는데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게 그 원숭이 손 괴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절도 막 완전히 구체적으로 소원을 빌지 않으면 대충 들어주는 거야, 소원을. 살 빼달라 했지? 팔다리 깬 잘라줄게. 그럼 몸무게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충대충 해주는 절인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빌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무 한 덩이만 주세요. 우액.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없이 100억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변 가족이 죽어서 보험금으로 100억 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원을 빈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엿될 가능성이 있어. 소원을 빌었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그 상상력 배틀을 뜨는 거죠. 이 절이랑. 절대로 안 좋은 일 안 일어나게 이제 소원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이 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엿되게 해주마 이렇게 딱 붙는 그런 느낌이랄까. 사투리 압수라고요? 사투리 쓸 때 그 채팅이 많던데, 오 사투리 조금 늘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사투리 개모대도 있고, 예? 라는 채팅도 있고, 일본 맞나요? 평안도 사투리인가요? 이거 진짜예요? 전형적인 미디어 사투리. 제가 미디어로 배우지 뭘로 배우겠습니까? 네. 경상도 할매로서 모욕적이다. 사투리 조롱 아니고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경상도 여잔데 저렇게 하면 다굴당해요. 에? 다굴 오랜만에 듣는데. 김규원이 울고 간다고요, 사투리? 김규원이 누구야? 아, 이분 SNL 이 사투리 하시는 분. 내가 그 사투리를 뭐 한다고 쎄뿔굼 이렇게 사투리 하시는 분이잖아, 그죠? 내가 사투리를 잘한다고 언제 말했음붕. 자, 여기까지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 이야기였고요. 자, 바로 다음 이야기, 쇼키님과 족자입니다. 아, 예전에 산얼무에서 이제 쇼키 얘기 나온 적 있었죠. 그거랑 좀 연관이 있을란가? 원숭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쇼키님과 족자.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이야기. 오봉, 그러니까 8월 1일, 8월 15일 무렵에 우리 부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할아버지 댁에 잠시 맡겨지게 됐다. 여기 보다 보면 오봉이라는 그런 기간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오봉은 귀신들이 막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한번 볼까요? 오본이란 일본의 명절이고 양력 8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오봉은 일본의 전통 명절, 추석과 비슷한 명절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때 뭐 귀신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야? 아니 예전에는 오봉 있잖아요. 오봉의 대표적인 행사가 보노돌인데, 쓱 보니까 예전에 고려와 조선의 탑돌이 행사 비슷하게 청춘 남녀들이 봉오돌이 행사에서 눈이 맞기도 하는 등 짝짓기 행사의 역할도 했다. 춤판이 열리면 남녀들이 함께 모여 음악에 맞춰 서로 춤이나 의상이나 자신의 매력과 멋짐을 뽐내거나 경쟁도 하며 서로 짝짓기할 이성을 찾았다. 즉 현대의 나이트클럽과 같다. 백중은 언제나 보름달이므로 밤에도 그리 어둡지 않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미친듯이 광란의 춤판이 벌어지고, 달 밝은 밤의 야외이니 자연히 청춘의 성 에너지가 분출되기 마련이다. 또 일본은 신사의 행사 중에 야스를 하고 이를 신성시하는 풍습도 있어서 봉오도리는 일본 촌락에서 집단적 성 에너지의 해방과 발산의 장이 되었다. 밤이 깊으면 미혼이나 기혼자 구분 없이 초면에도 원나잇이나 집단 낸교를 하는 등 풍기가 매우 문란했었고, 메이지 시대는 단속도 했지만 이런 풍조는 쇼와 시대까지도 있었다. 쇼와 시대는 1900년대까지 아냐? 쇼와 시대 1926년부터 1989년까지인데 이때까지도 이런 풍조가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의 1대 이벤트다. 아니 일본 뭐야? 아무튼 쇼키님과 족자 이야기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이야기. 오봉 무렵에 우리 부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할아버지 댁에 잠시 맡겨지게 됐다. 할아버지 댁은 시골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의 깡촌이다. 집 주위에는 산뿐이라 놀만한 데가 전혀 없어 보이는 변경 지역에 집이 있고, 할아버지께선 그런 변경의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다. 처음엔 부모님 곁에서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마음이 좀 불안했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보니 시골 생활은 의외로 즐거웠다. 단 좀 무서운 구석도 있었다. 밤이 되면 주위가 정말 깜깜해졌던 것. 이게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밤이 되면 절대로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아서 맨날 할아버지랑 할머니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가 혼자 있기 싫어한다는 걸 눈치채신 모양으로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다. 목욕은 할아버지랑 같이 들어갔고, 잘 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를 사이에 끼는 형태로 이불을 덮고 같이 자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자고 있었다. 부스럭하고 이불이 젖혀지는 소리가 나서 나는 잠에서 깼다. 옆을 보니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그대로 어정어정 방을 나가버리시는 게 보였다. 화장실 가시나 했는데 할아버지 발소리가 화장실을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광등의 어렴풋한 불빛 속에서 그럼 다시 자볼까 하고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려던 바로 그때 도코노마, 그러니까 벽에 족자를 걸고 바닥에 꽃등을 장식해둔 대접용 방 도코노마에 장식해둔 쇼키님의 족자가 눈에 들어왔다. 와우, 우와, 되게 멋있다. 되게 장비 같은 남자가 뭔가 악귀 같은 거를 물리치고 있네요. 도깨비 같은 거를 칼도 들고. 되게 멋있다. 쇼키신, 중국의 민간에 전해지는 도교 계열의 신으로 일본에서는 포창, 그러니까 천연두 예방이나 학업 성취 등의 효험이 있다 하여 단고노 세쿠의 그림이나 인형을 복납한다. 또한 쇼키신의 그림은 말을 쫓는 데 효험이 있다고 하여 깃발, 병풍, 족자 등으로 장식하거나 지붕 위에 쇼키신의 상을 올리기도 한다. 멋있네요. 부리부리한 쇼키님의 커다란 눈망울이 움직여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의 박력에 나도 모르게 꼼짝 못하고 있자니 이번에는 족자 속에서 털이 부숭부숭하게 난 굵직한 팔이 내 머리 위까지 뻗어나와 손에 든 칼집으로 내 머리를 탁 하고 두드리는 것이었다. 이쯤 되자 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으악 하고 목청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며 이불에서 뛰쳐나왔다. 뭐시오? 무슨 일이오? 파닥파닥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방 안으로 돌아오셨다. 할머니도 아가 괜찮니? 하고 허둥지둥 일어나셔서 방에 불을 켜셨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사정을 설명해 드렸다. 아이고 알았단께. 잠깐만 기다려 보아야. 할아버지는 도코노마에 장식된 족자를 도코노마에서 떼어내셨다. 나는 무서워 견딜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도코노마의 족자를 정리하고 계시는 동안 줄곧 할머니 품에 안겨 절대 도코노마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 정리가 끝난 후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은 이불에서 자기로 했다. 무서웠지만 결국 쏟아지는 졸음엔 이길 수가 없었다. 나는 곧바로 잠들어 버렸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노발대발하셨다. 어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우리 애기 머리를 쳐불고 본때를 보여줘야 쓰겄구마.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나를 마당으로 데리고 가셨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계셨고 작은 흙 풍로에 불이 지펴져 있었다. 너는 거기 앉아라. 할아버지는 내가 툇마루에 앉는 걸 보시더니 집 안으로 돌아가셨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손에 후라이팬과 둘둘 말린 족자를 들고 계셨다. 그것을 잘 보고 있으래. 이 할애비가 각 혼쭐을 내볼란께.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셔서 풍로 위에 후라이팬을 올리시더니 후라이팬 속에 잘게 다진 다카노스메 고추를 넣으셨다. 되게 매워 보이죠? 일본식 고추인가 봐요. 다카노스메는 일본의 작은 고추 품종이며 이 고추는 매운맛이 강하며 일본 요리에 자주 사용된다 라고 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열에 그슬린 고추에서 뭉게뭉게 검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께선 손에 든 족자를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집어넣으셨다. 족자에서 작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 기세를 더하고 맹렬한 검은 연기가 위로 올라감에 맞추어 켈록켈록 하고 기침 같은 소리도 점점 커졌다. 갑자기 둥글게 만 족자가 부들부들 위아래로 기침을 하는 것처럼 떨리더니 족자 구멍에서 얇고 긴 잿빛 털이 난 생물 같은 게 튀어나왔다. 그것은 툭 하고 프라이팬 위에 떨어지는가 싶더니 휙 하고 튀어올라 허둥지둥 어디론가 가버렸다. 방금 거 똑똑히 봤지? 할아버지가 툇마루에 앉은 나를 보셨다. 나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다. 쪽제비 새끼가 장난치러 온 것이요. 인제 되었다. 아까 질색팔색을 해서 두 번 다시 안 올 텐게. 할아버지께선 일어서서 사락사락하고 족자를 푸셨다. 족자에는 두 마리 학과 붉은 해가 그려져 있었다. 아따, 쇼키님으로 둔갑해 불고 천벌받아 칵 뒤져버릴 쪽제비 새끼로구마이. 그랑께 이렇게 골탕이나 먹는 것이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할머니와 함께 껄껄 웃으셨다. 그동안 나는 무얼 하고 있었느냐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이 블로그 주인분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괴담이라고 이렇게 평을 해주셨네요. 여기까지가 쇼키님과 족자였는데 저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쇼키님이라는 존재를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근데 이제 저 쪽제비 쉐끼가 그냥 족자에 들어가가지고 쇼킨님인 척 한 거였고, 그 쪽제비를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는, 혼내주기 위해서는 저 매운 고추 다카노스메 그걸 구워가지고 이제 매운 향을 내면 도망간다, 이런 거였죠. 재밌네요. 한편에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몽환적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쪽제비가 홀리러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쇼키님으로 변하고 이런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 그 구도 자체,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몽환적이라 좋았던 괴담 같습니다. 할아버지 다정해잉이라고 하셨는데 좋네요. 우리 손자를 괴롭혀! 그럼 죽어! 하고 이렇게 고추를 그냥. 쪽제비 마주치면 야추 태우기. 너무 학대 아니야? 동물학대? 아무것도 안 한 쪽제비한테는 야추 태우지 마세요. 자, 다음 이야기는 우메보시입니다. 우메보시는 그거 아니야? 그 매실장아찌. 이게 그 일본의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나와가지고 우메보시 이거 꼭 먹어봐야지 하고 일본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우메보시 오니기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맛이 진짜 없어요. 진짜 맛없음.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먹어보시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호불호 엄청 갈린다던데 존노 맛. 그니까 이거는 분명 맛있겠지? 왜냐하면 만화 주인공들이 막 먹으니까 하고 막 먹으니까 맛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버렸어요. 3분의 1 먹고 버렸어. 못 먹겠더라고. 맛없는 거 왜 추천하냐고요? 님들한테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취향에 맞으면 좋으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메보시 괴담 바로 읽어볼게요. 친구의 외할머니께서는 반쯤 자급자족하시는 시골분이셔서 찌개모노, 그러니까 쌀 겨에 절인 야채나 말린 야채 등 보존용 식재료를 자주 만드신다고 한다. 단 딱 하나 안 만드시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우메보시, 매실절임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채팅창에 모닝빵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네? 아니 모닝빵이잖아 이거. 작은 모닝빵이네요.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외할머니 밭에는 매실나무가 있고 매해 그럭저럭 열매를 맺는다. 그걸 써서 매실주를 담그시기도 하는데 말이다. 외할머니는 왜 우메보시만 안 담그셔? 예전엔 만드셨어. 어느 때였나 문득 흘린 친구의 질문에 그녀의 어머니께선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하셨다. 그렇게 친구 어머니께선 그 이유를 알려주셨다. 외할머니 우메보시는 무지 맛있었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그 해 만든 우메보시에 죄다 곰팡이가 쓸었지 뭐니. 외할머니께서 또 하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셔서 엄마가 우메보시를 실패하시다니 별일도 다 있담 하고 생각했어. 그때는 왜 그러시지 정도였을까? 그로부터 한 달도 안 지나서 근처에 살던 친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이듬해부턴 우메보시를 안 담그시던데. 이유를 여쭤봤더니 외할머니께선 슬픈 표정으로 웃기만 하시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그 표정을 본 순간 전에도 우메보시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누가 돌아가셨겠구나 하고 그땐 어렸는데도 어쩐지 이해가 가더라고. 에이, 우메보시는 생열매로 만들잖아. 그냥 우연이겠지? 친구가 그렇게 묻자 친구 어머니께선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다. 2번 일어난 일은 3번도 일어날 수 있는지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거 말이야. 꽤 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자, 여기까지가 우메보시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죠? 약간 그 징크스 같은 거죠. 뭘 하고 나니까 경기에서 이겼다. 뭘 하고 나니까 뭔가 방송이 잘 됐다. 뭐 이런 징크스가 있듯이 이 외할머니께서도 이제 우메보시에 곰팡이가 슬면 자기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저 같아도 못할 것 같긴 해요. 너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우메보시만 봐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이 날 테니까 뭔가 슬픈 이야기네요. 괴담이라기보다는. 나 같아도 이럴 것 같긴 해. 여러분 같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때였으면 계속 담그면서 엑셀 열었을 듯? 뭔 소리예요? 왜 담궈요 저걸? 잘때님도 징크스 있어요? 저는 징크스 믿지 않습니다. 징크스 딱히 없는데? 약속 생기면 지각하는 징크스, 그거는 사람이 덜 된 거고 저 아직 덜 됐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약간 곰의 느낌이랄까? 저는 요즘은 잘 지각 안 하죠. 예. 후원 받으면 손가락이 떨어지는 징크스. 안 받았는데도 하는 짜잔. 신기하죠? 자, 아무튼 징크스 잘 읽어봤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마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박물관에 갔을 때의 이야기.
굉장히 커다란 지프로 엮은 인형이 있었다. 2m는 되었던 것 같다. 그때 아직 어렸던 나는 아버지께 여쭤봤다. 아빠, 저거 뭐야? 이건 옛날에 마을, 그러니까 무라라고 하는 촌락 사이의 길가에 세웠던 도조신이란다. 하나는 마을 안쪽, 하나는 마을 바깥쪽에 둬가지고 잭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막았지. 와, 뭐야? 깜짝아. 이거 뭐야? 꼭지랑 배꼽 묘사 뭔데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게 겨털이잖아 이것도. 겨털 묘사도 있고 뭔가 마을을 지켜주는 무사 느낌도 나고 이런 거 마을에 있으면 되게 든든하겠는데요. 근데 차돌짬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그런 상이다.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여기 도조신의 그런 해설이 있네요. 도조신이란 길가의 신이다. 촌락이나 마을의 중심, 마을 안과 마을 바깥의 경계나 길이 교차하는 곳, 세갈래길 등에 주로 석비나 석상의 형태로 받들어지는 신으로 마을의 수호신, 자손 번영, 근세에 들어서는 여행이나 교통 안전의 신으로서 모셔진다. 위 이미지는 아키타현 유자와시 이와자키 지구의 도조신인 가시마님이라고 합니다. 야, 든든하다. 여기 칼도 차고 있는 걸로 보이죠. 사무라이가 옛날에 칼 2개 많이 차고 다녔으니까 그게 구현이 돼 있네. 얼굴이 무서워. 마을 안쪽을 향한 건 좀 더 상냥한 표정이란다. 이건 무서운 얼굴을 한 걸 골라온 거야. 나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꿈을 꾸었다. 내가 깊은 산속의 마을 길가에 서 있는 꿈. 눈앞에는 우뚝 서서 나를 가로막는 지프로 엮은 커다란 도조신. 어디선지 모르게 타는 냄새가 난다. 넌 안 돼. 그래도 마을로 가고 싶어. 안 돼. 입씨름을 반복하다 결국엔 마을로 들어가지 못했다. 아버지께서는 그 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너를 잭 취급하셨나? 그래도 도조신께서는 신이시니 너무 억지를 쓰면 안 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날 그 도조신을 불에 태웠다. 그런 규칙이라고 한다. 그날부터 나는 그 꿈을 더는 꾸지 않는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도조신은 마을 안 사람이 죽었을 때 자그마한 걸 만들어서 같이 화장한다고 한다. 나는 도대체 꿈속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걸까? 뭐예요? 다음날 도조신을 왜 불에 태운 거야? 이런 꿈을 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안 사람이 한 명 죽었다는 얘기인가? 나는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지? 그 블로그 주인장님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화자가 꿈속에서 죽은 사람의 시거나 해코지하는 무언가의 시점이 된 건가? 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화자 글쓴이가 마을 안 사람을 죽이러 오는 무언가 혹은 그런 사람의 시점에서 그렇게 꿈을 꾼 거네요. 도조신은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고. 오호. 자, 여기까지가 마을이라는 이야기였고요. 도조신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함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 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엔 지방의 시골, 그것도 꽤 산 깊은 곳에 사셨다고 하는데 그 무렵 그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함정을 파서 친구들이나 어른들을 빠뜨리는 못된 장난이 유행했다고 한다. 그 당시는 놀 장난감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어른들이 옛날에 놀았던 함정 파는 법을 가르쳐줬단다. 비교적 부드러운 지층이어서일까? 어린애도 산길에서 커다란 산만 갖고 뿌리에 걸리지만 않으면 꽤 깊게 구멍을 팔 수 있었다. 어른 무릎팍까지 오는 구멍도 있었고 하루 걸려서 허리까지 오는 구멍을 파기도 했다. 그 위에 잔가지를 덮고 긴 잎사귀를 찾아와서 위에 흙을 덮은 다음 좀 마른 흙을 뿌려서 위장한다. 이야, 재밌겠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여기다가 잎 같은 걸로 막 이제 완전히 위장을 하는 거죠. 주변이 완전히 이제 풀밭이다 하면 판 다음에 다른 데서 풀밭 그 위에 잔디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덮어놓고 막 이러는데 더 재밌겠다. 그렇게 근처에 사는 아이들끼리 몇 명쯤 따로따로 모여서 노셨다고 한다. 전쟁 중이라 별로 풍족하지 않은 시대여서 그런지 이런 놀이로 하루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동네 근처에 그런 함정을 파던 어느 날 공습 경보가 울렸다. 공습 경보! 공습 경보! 아이들은 그대로 놀이를 그만두고 도망쳤지만 공습 후에 보니 산에 있던 근처 어른 한 명이 도망치는 도중에 함정에 빠져서
기어 나오기 전에 폭격을 당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머리를 부딪혀 기절해버려서 도망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함정 속에서 불에 타 숨져 있었다. 파놓은 함정은 지면을 잘 보면 대개 알아차릴 정도였지만 도망치는데 정신이 팔린 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던 거겠지. 애시당초 어른들이 가르쳐준 놀이인 것도 있어서 애들 장난이라고 하며 그다지 혼이 나진 않았고, 단지 근처에 살던 어른들이 그 후로 이 놀이를 말려서 할아버지와 친구들도 그 사건 다음부턴 함정 놀이를 하지 않게 되었다. 할아버지께선 그 후로 나이를 드셔서 손자도 생기고 말 그대로 할아버지가 되어 올해도 매년 그렇듯이 시골로 성묘를 다녀오셨다고 한다. 본가, 그러니까 큰할아버지 댁에서 자전거로 산비탈에 있는 묘지로 가서 돌아오는 길에 산나물 등을 파는 무인 판매소에 들러서 수박을 사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그 돌아오는 하산길에서 지면이 파헤쳐진 듯한 흔적을 발견하셨다. 일부만 둥글게 짙은 빛깔의 흙이 덮인 그것은 딱 사람 한 명이 여유롭게 들어갈 만한 크기라서 그걸 보고 있자니 옛날에 판 함정과 닮아 보였다고 한다. 숨기려고 덮은 흙 사이로 어렴풋이 풀이나 나뭇잎의 녹색이 엿보였다. 할아버지께선 어째선지 순간적으로 함정이라고 눈치를 채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는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걸 하는 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곤 또 한동안 자전거를 모셨다. 그런데 또 잠시 있다가 눈앞에 똑같은 구멍 함정이 보이는 것이다. 두 함정 다 사람 한 명 지나갈 법한 너비의 산길을 가로막듯이 파여 있어서 잘못해서 여기 떨어지면 큰일이겠네 라고 생각하며 좀 떨어져서 슬슬 키 작은 풀들이 난 길가로 이동을 해봤지만 페달을 두세 번 밟으니 또 함정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박을 짐바지에 넣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산을 내려가다 보니 이번엔 마치 진로를 막는 것처럼 옆으로 들어선 함정의 흔적을 발견했다. 마치 할아버지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데 라고 눈치를 채셨다. 이 길은 아까 묘소로 올 때 지나온 길과 같은 길이다. 올 때는 함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도 채 안 되는 새에 이런 함정이 생길 리가 없다. 할아버지가 뒤로 물러나려고 뒤를 돌자 거기도 함정 같은 흔적이 있었다. 바로 아까 전에 자기가 밟고 왔을 터인 길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치려고 좌우를 둘러보니 할아버지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아까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장소에 어느샌가 함정이 생겨 있어서 마치 그게 쫓아오는 것처럼 전후좌우를 둘러싸고 있었다. 죽은 이의 분노를 샀구나 라고 할아버지는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금세 그때 구멍에서 죽은 근처의 주민을 떠올리셨다. 연불 한 구절도 모르시는 할아버지는 돌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잠깐 묵묵히 계셨는데, 그대로 계속 있었다간 끝이 없겠다는 생각에 함정에 발을 들여놓을 각오로 도망치기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겨우 눈을 뜨니 마침 눈앞에 원래 산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 커브를 그리듯 딱 그 일직선만큼만 무사히 길이 남아 있었다. 그걸 눈치채자마자 할아버지께선 자세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산길로 돌아온 다음 무서워서인지 손이 굳어 놓을 수가 없었던 듯 자전거를 무의식적으로 끌고 왔다는 걸 눈치챘다. 할아버지께선 그 자전거에 올라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 후로 전혀 함정을 맞닥뜨리는 일이 없었다. 할아버지께선 집으로 돌아온 다음 그때 그 사람이 아직도 함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몰라 라고 큰할아버지와 함께 근처에 사는 그때 죽은 사람 가족을 방문해서 같이 그 사람의 묘를 찾아가 성묘를 한 다음 향을 피우고 판매소에서 산 수박을 바치고 왔다고 한다. 거기로 성묘를 갔다 올 때 함정은 딱 한 군데만 남기고 깔끔히 사라져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유령 같은 걸 믿으시는지는 몰라도 아버지나 큰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웃어 넘기시며 농담으로 그러시는 거지 라고 이야기거리로 삼으셨지만, 할아버지 당신께서는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시는지라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할아버지 얼굴이 굉장히 무서웠다. 자, 여기까지가 함정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야, 이게
진짜 그럴 법하다. 옛날에는 땅 파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저도 막 초등학생 때 할머니 댁 가면 그 할머니 댁 앞에 야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살짝 좀 올라간 다음에 나무 없는 데에서 이제 할머니 댁에 삽이 있었거든요. 그 삽으로 이제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가지고 거기 돗자리 피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눕고 하늘 보고 막 이랬었는데 추억이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시골 마을이고 할 거 없고 하면 땅도 팔 겸 사람 골탕도 먹일 겸 땅 판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함정 만드는 거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재밌었겠는데. 도시에서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다 그 보도블럭이 깔려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애들 장난으로 만든 함정이 공습 경보가 떠가지고 도망치시던 분이 이제 거기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폭격을 당하신 거죠. 너무 허무한 죽음이긴 하다. 함정을 파면 안 되긴 하겠다. 나비 효과가 너무 크다. 채팅창에 못된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애들이니까 재미로 한 거고, 또 어른들이 알려줬다니까 어른들이 또 뭐 딱히 할 말이 없네. 어른들이 알려줘가지고 한 건데 그걸로 이제 어른이 죽었잖아요. 어른 탓도 있으니까 딱히 뭐 그 죄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후로도 계속 했다면 이제 좀 진짜 나쁜 애들이겠지만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안 했다면 뭐 그걸로 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함정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 괴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아니면 졸리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습니다.